다들 여름방학과 휴가 잘 보내셨나요? 방학 동안 더 바쁘게 지낸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다시 일상이 되었습니다. 1년 중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어요. 하반기에 하려고 세운 계획이 있나요? 저는 항상 머리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까지가 어려운 사람입니다만 여러분들은 계획하신 모든 것을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티키타카의 미스마블입니다. 반갑습니다. 6번째 티키타카는 중1 친구들이 게스트로 출연하게 되었답니다. 벌써 대기 중인 친구들 기대되는데요. 친구들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화중학교 1학년 5반 박예주라고 하고요.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즐겁네요. 저는 성곡중학교 1학년 정다은이라고 하고요. 처음이라서 좀 떨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처음에는 많이 떨려요. 자, 그러면 떨림을 부여잡고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둘 친구 나왔는데요. 되게 오랫동안 친구라고 들었거든요. 혹시 언제부터 처음 만났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가 반이 워낙 작았고 소수의 학교였던지라 두 반으로 나눠졌었는데 그때 저희 둘이가 다른 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반 친구로 인해서 친해지게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 바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친구들이 워낙 동네가 좁다 보니까 다 알고 있어서 건너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중간에 예주 친구가 전학을 가서 조금 슬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끊이지 않고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학을 몇 학년 때 간 거예요? 제가 4학년 2학기쯤에 여름방학에 갔었어요. 예주 친구는 다니면서 두 학교에 대해서 이거는 좀 다르다. 이 학교보다는 이게 좀 더 좋았다. 약간 그런 느낀 점 있을까요? 학교니까 크게 다른 건 없고 딱 세 가지만 꼽자면 환경이랑 학교의 학생 수가 많이 달라가지고 이제 다른 분위기의 친구들도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었고 반도 많으니까 이 친구들끼리도 다른 반이 되면 또 모르는 애들도 많았고 또 아는 애들이랑도 같은 반이 되기도 어려웠고 또 시설 같은 것도 조금 더 발달이 되어 있고 학교라는 위치 자체가 제가 있던 파워초등학교는 조금 외진 곳에 있고 동네 자체가 또 하나의 동네에서 오니까 친구들끼리 건너 다 알고 했는데 장동초등학교에서는 위치 자체가 주변에 아파트가 워낙 많고 무언가의 만남을 가질 때마다 다 새롭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시골 초등학교와 도시 초등학교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랄까 좀 비유하면 살짝 그런 느낌이 처음 가서 길을 잃은 기억도 있었어요. 그때. 그 정도로? 네, 근데 진짜 그랬었어요. 4학년 때 갔는데도 길을 잃을 정도로. 네, 근데 컸던 맞아요. 그리고 애초에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사를 갈 때 친구들이랑 만나기도 적었고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학교에 입성을 하게 된 거는 5학년 초였는데 왜냐면은 이제 그때는 줌 수업이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던 때였고 해가지고 그때도 반을 찾기도 워낙 어려웠고 처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좀 새로웠고 또 그만큼 많이 그전 초등학교가 많이 그리웠었어요. 그리웠구나. 친구들 많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가면은 이미 친구들끼리 뭐랄까 그룹 같은 게 이미 그죠.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그립고 그때 애들이랑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샘솟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달랬나요? 제가 그 일요일 때마다 또 멀리 온 것도 아니라서 지하철 몇 정거장 지나서 이제 친구들이 보러 오면은 또 그만큼 즐거운 게 없더라고요. 다한 친구는 예주 친구가 전학을 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솔직히 처음 갔을 때는 진짜 애들끼리 너무 슬퍼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카톡하고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닌 것처럼 잘 지내고 가끔씩 또 만나는데 만나도 어색하지도 않고 원래 놀던 대로 잘 놀아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학교 같이 다니거나 했을 때 즐거웠던 아니면 약간 조금 이거는 기억하기 싫어 이런 에피소드 있어요? 예주가 전학 가기 전에 예주 집에 좀 자주 놀러 갔었는데
2학년 때는 예주랑 같이 책도 읽고 예주 할머니가 국수를 되게 잘 요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국수 같이 먹고 그 인형 가지고 놀았던 게 제일 기억이 나요. 아, 맞아요. 그때 진짜 저희 말고도 친구들이 3명이나 더 있었는데 이제 맨날 학교 마치고 저희 할머니께서 맨날 저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때 친구들 같이 데리고 와서 할머니가 국수를 진짜 많이 만들어서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또 그것도 있고 애들이랑 학교 마치고 나면 배고파서 그 참마트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소보루빵이랑 우유를 사서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맞아, 그때 진짜 맛있었는데. 국수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도 요리 실력이 엄청 출중하셨던지라 이게 저희가 전학을 갔을 때 친구들이 처음으로 했던 말이 저한테 아 진짜 너네 할머니 국수 먹고 싶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의 손맛보다 할머니의 손맛이 맞아요. 더 생각나는 법이거든요. 할머니는 잘 계세요? 아직? 아, 할머니는 아직까지 건강하게. 정정하게 잘 계십니다. 다행이네요. 나중에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네. 그 국수. 맛있을 것 같아요. 그 거창 같은데 놀러를 갔었던 것 같은데 가면은 또 이제 그 유리창 앞에 엄청 크다란 통유리창 있었거든요. 거기가 산 쪽이었는데 가서가지고 이제 제가 밤에 이제 잠을 잤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에 벌레가 진짜 엄청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 귀뚜라미랑 바퀴벌레 같이 생긴 것들이 타다다다닥 진짜 엄청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조럼기다가 손톱도 빠진 적 있고요. 뭐 또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 경주나 포항을 되게 자주 갔었는데 포항 여행 갔을 때는 남자애랑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때 마이쮸도 던지고 놀았었고 그리고 잘 때 다 같이 모여서 잤었는데 좀 더울 때라서 에어컨을 켜고 잤거든요. 근데 이불이 별로 없어서 둘이서 같이 덮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제 이불이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추워서 에어컨을 끄는 방법은 모르겠고 이불 땡겨다 잔 적도 있고 이불 싸움 이렇게 각자 베개 싸움도 했었고 맞아. 그런 사소한 일들이 좀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그 게스트 모신 친구들보다 연배가 아무래도 있으셔서 기억에 남는 게 더 많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친구가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어요. 만나면 뭐 혹시 재미있게 하는 일 이런 거 있어요? 다은이랑 만나는 이유가 저희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자기기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은이를 보러 가면 무조건 이제 패드를 챙겨가서 같이 그림을 그리고는 합니다. 같은 반에 보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는 있는데 대부분 그냥 낙서만 하거나 뭐 종이 그림만 그리거든요. 근데 예주는 보면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그림을 좀 진심으로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주로 어느 분야의 그림을 그려요? 주제를 정해서 그리거나 만나서 그리고 싶은 게 있다고 얘기하고 같이 그려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만나면은 대부분 전에 많이 했던 게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나 음식 같은 거를 이제 사람으로 인물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요즘 인터넷에 많이 떠들고 있는 뭐 밈 같은 거나 뭐 그림 그리는 챌린지 같은 것들을 뭐 같이 해본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편집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뭐 일러스트를 하면서 애니메이션 같이 이제 이렇게 작품을 한 적도 있었어요. 되게 광범위하게 뭔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에서 시작을 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편집에 일러스트에 뭐 이런 것까지 다 만능인데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그걸로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 편집 쪽으로도 배우고 있는 건가요? 수업 같은 걸 들으는 건 아닌데 이제 같은 그림인데 뭐 캐릭터가 눈을 깜빡깜빡거린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손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션을 넣어서 하는 것처럼 한 컷마다 그림을 그려서 그걸 이제 연달아서 아니면 뭐 편집의 기술을 넣으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주가 자기가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했는데 예주도 보면 애니메이션 같은데 관심이 많아서 원래 관심 가는 거 그리고 재밌게 그리면 그림을 좀 더 많이 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많이 그리다 보니까 실력도 빨리 느는 것 같고 그림도 뭔가 좀 참신한 그림도 많은 것 같고 잘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좀 더 풍부하다? 네. 그래 다은이가 그림 그리고 싶은 거에 대한 주제를 제가 추천을 해줘요. 키워드 같은 걸로 하면은 조금 그림 그리는 도움이 되잖아요. 제가 소재는 많이 추천해 줄 수 있지만 제가 그 그림 실력이 못 따라가서 다은이가 그 키워드로 그림을 그려주면 저는 오히려 좀 많이 기쁘죠. 근데 그 키워드도 저도 그런 걸 그리고 싶어 하고 생각나는 게 많으니까 서로 만날 때마다 그리고 싶은 것도 많고 해서
그래서 더 자주 만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잘 통하니까 더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중학생이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워낙 예주가 진짜 바빠서요. 주말에도 잘 안 되고 방학해도 주중에도 잘 못 만나는데 가끔 된다 하면 진짜 반갑게 만나서 그림도 그리고 뭐 먹으러도 가고 못했던 거 하고 한 번에 만날 때 많은 걸 하는 편이에요. 다하님도 바쁜 것 같은데 안 바빠요? 예주만큼은 안 바빠요. 예주님은 뭐 하는데 이렇게 바쁘할까요? 예체능 쪽으로 도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 좀 잘하고 또 좀 관심 있어 하는 게 글쓰기인데 제가 그래서 문희창작 영재원을 제가 저번에 들어가게 돼서 토요일마다 가고 또 제가 직접 자발적으로 수학 같은 것도 더 열심히 해보겠다 싶어서 토요일, 일요일 날도 다 수학 학원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되게 탐나는 인재입니다. 무진창작이라니. 대본 좀 써줘요. 물론 방송부도 해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거를 하면서도 제가 지금도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뮤지컬 대회에서도 지금 저희가 경상권에서 동상을 했어요. 물론 저희는 동아리지만 그래도 동상까지 따는 게 저는 정말 기쁘고요. 되게 연애 이런 쪽으로 재능을 부여받은 것 같아요. 저 이런 거를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 더 점점 잘하게 되겠죠? 네. 장래가 기대됩니다. 가기 전에 사인 하나 해주고 가요? 다른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어떤 거를 하나요? 별다르게 하는 건 없고 대부분 카페에 가거나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아니면 노래방에 가서 좀 앉아 있다가 노래도 부르고 하고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하고 별거 하는 건 없는데 만나면 그냥 수다 떨고 잘 놀고 있어요. 더우면 또 어디 들어가서 얘기하고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뭐 친구 관계 뭐 스트레스 받는 거 관심사 이런 거만 얘기해도 진짜 시간이 3시간 4시간 진짜 훌쩍 가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재밌는 것도 나오고 그만큼 친구들 만나면은 좀 편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요즘 중학생 친구들은 어떤 거를 할까요? 초등학생 때랑 차별화를 둔다면? 그냥 초등학교에서 올라와서 조금 더 나이를 먹었고 그만큼 책임감이 따라야 한다는 건 알고 있고요. 노는 게 달라진 건 거의 없는데 일단 그 노는 반경이 좀 넓어졌고요. 하는 일도 좀 늘어났는데 제일 큰 차이는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는 맨날 단원평가, 뭐 수행평가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중간고사도 생기고 기말고사도 생기니까 처음 시험이니까 이제 애들이 긴장해서 잘 한 것 같은데 시험 기간에는 공부도 해보고 학교에서 처음으로 자습 시간도 했던 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시험 본 횟수는 초등학생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중학생이 되면은 이제 한 달을 시험 기간으로 정하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많은 과목을 한 번에 다 시험을 치잖아요. 그 내용도 더 어려워지고 범위도 더 많아지고 더 꼼꼼하게 봐야 되니까 시험 자체는 확실히 중학생 때가 더 긴장되고 떨렸는데 초등학교 때도 한 과목 비록 단원 평가지만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100점 맞거나 하면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랑 중학생이 되고 나서 틀린 점은 시험 치는 기간. 네, 그것도 있고 친구들이 이제 중학생에 가니까 저는 한 학교에만 머물렀으니까 아는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중학생에 가니까 진짜 학생 수도 몇 배로 늘어나고 반도 더 많아지고 아는 친구들도 좀 더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뭐 확실히 범위가 넓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와도 뭐 한 아파트에서 외전 몰빵해서 오는데 중학교에서는 이제 진짜 각 지역에서 다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만큼 학생 수는 적을지라도 뭐 다양한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다 뭐 신기하고 새롭죠. 친구들하고 그 만남 자체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첫날에 제가 반을 혼자 떨어져서요. 아는 친구가 진짜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한 학교에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서로 아는 눈치던데 저만 몰라서 무작정 그냥 뒷자리 친구한테 말도 걸고 어색해서 학교도 가기 싫었어요. 그럼 지금은 그러면 많이 친해졌어요? 지금은 반 친구들이랑 다 알고 있으니까 옛날 친구처럼 편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나랑 많이 다르네. 그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이런 말 하기도 그렇지만 굉장히 도전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가자마자 친구들한테 인사를 하고 옆반 친구들에게까지 인사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얘들아 안녕, 나는 뭐 1학년 5반 박예주고 장동초에서 왔는데 나 너무 착해 하면서 얘들아 친하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오히려 마음을 열고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친한 애들도 많고 저희가 층으로 이제 1, 2, 3반 또 4, 5, 6반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층별로도 이동을 많이 하고 다녀서 웬만해서 반에서 제 이름 되면 다 알아요.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성격인데요. 그러면 지금 중학생 되고 첫 여름방학이었어요. 네. 이 방송이 나가면 때는 이미 개학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겠죠? 그렇죠. 여름방학 때 기억에 남는 일 있었나요? 제가 베트남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 8박 9일 정도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롱랍라이 같은 거든지 뭐 이런 단어를 연습을 해서 갔는데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분들도 영어를 할 줄 아시고 한국 분들이 워낙 많이 놀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 호텔마다 한국인들이 천지예요. 진짜 가서 본 사람이 베트남 사람보다 한국인이 더 많아요. 그리고 공항에서 첫 번째로 가자마자 산 로밍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어가 고딕체로 딱 있는 거예요. 저 진짜 너무 충격을 먹어서 가가지고 한국어로 말씀드리고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신세계였고 베트남을 가서 제가 의외로 음식이 잘 맞을 줄 알았거든요. 저번에 갔었을 때는 되게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근데 이번에 가서 3일차쯤 됐을 때 베트남 호텔의 조식에 생야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쌀국수에 생야채를 엄청 많이 담아서 숙주 같은 것도 많이 먹고 했는데 그날 체해서 설사하고 토하고 난리가 나고 또 그것 때문에 냉방병 걸리고 장염 걸리고 몸살 걸리고 엄청 난리가 났어서 그러고도 진짜 베트남 있는 내내 아무것도 못 먹고 오기 전에 한식 딱 순두부찌개 먹고 그러고 와서 베트남에서 진짜 그때 너무 아팠어가지고 기억이 나는 게 아무도 없어요. 저는 며칠 전에 학원 방학이라서 가족이랑 다 같이 휴가를 갔었는데 숙모가 추천하는 데를 보고 계곡에 놀러 갔어요. 근데 이때다 싶어서 그 차에 있는 텐트랑 어닝이랑 다 펼쳐서 캠핑을 했는데 문제는 그날이 폭염이었거든요. 진짜 엄청 더울 때였는데 그때 선풍기가 딱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조그만한 걸 가지고 갔었는데 그 선풍기마저 배터리가 없어서 차에서 충전을 해야 됐었는데 진짜 너무 더워서 땀을 엄청 한 바가지로 흘리면서 캠핑을 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힘들었겠다. 중1 여름방학의 여행의 추억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겠어요. 두 분 다. 네. 그러면 요즘 최고의 관심사가 있다면 알려줄 수 있을까요? 관심사 아무래도 그림이죠. 왜냐하면 방학하니까 이제 학교대로 나눠지는 게 좀 덜하잖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예주 말고도 그림 그리는 애가 동네에 있어서 걔랑도 자주 만나고 그냥 그림 그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생각나는 것도 많은데 혼자 그리면 좀 잘 안 그려지는 것도 같고 그림 팁 같은 걸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림 그리러 자주 만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물론 그림 그리면은 재밌고 한데 또 다른 관심사도 있긴 해요. 근데 많긴 하지만은 아니 왜? 아니 제가 또 지금 뭐 남친이랑 뭐 잘 지내고 있고요. 뭐 그건 둘째 치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현 남친이 있고 또 전에 남친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제 전 남친 이름만 기억을 해요. 현서야 너무 그립다 이러고 저보다 애들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현서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주랑 전에 놀이공원을 갔었거든요. 근데 놀이공원에서 갑자기 예주 남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예주 남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주한테 한번 전화를 걸어보라 했는데 예주가 진짜 걸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들었는데 그 뒤로 진짜 현서만 생각이 나요. 아니 얘들아 나는 그런 기억이 없어. 진짜 너가 전화를 했어. 아니 예줄 빼고는 아마 선명히 기억할걸요. 내용도 대충 생각이 나요. 네. 같은 공간의 다른 기억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최고의 관심사는 그림과 남자친구. 아니 네. 뭐 그렇다고 할게요. 오늘 이야기해본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너무 즐거웠고 또 얘기하는 게 또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서 수다 떠는 것 같고 또 옛날 추억도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회상해보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막상 질문을 받으면 생각이 안 날 것 같았는데 또 생각나는 것도 많고 추억도 많아서 이야기를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긴장돼서 저는 제대로 잘 못하고 예주 혼자 얘기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뻘쭘한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가족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저 아버지 저 아빠 카드 좀 쓸게요. 아, 뭐 장난이고 저희 엄마 아빠도 뭐 제가 중학생 올라온지라 많이 스트레스 받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또 뭐 부모님들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실 텐데 저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화이팅.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다하님. 오늘 예주가 저희 동네로 또 온다 해서 엄마가 미안하다고 마실 거를 사주신다 하셨거든요. 대박. 근데 이제 엄마가 요즘 바쁘게 사는 것 같아서 좋고 앞으로 더 하는 것도 많고 그러면 좋겠어요. 엄마가 더 하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엄마 힘든데. 그래도,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또 엄마 대본 쓰는 것도 도와주고 하니까 글 쓰는 걸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편집할 때 엄마가 여기 어색한 부분 있냐고 여기를 뺄까 말까 하고 물어보는데 그런 것도 같이 정해주고 하니까 이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탐이 나는 인재인데요, 두 분이. 코너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저는 진짜 라디오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약서 쓰고 가세요. 마지막 인사할게요. 생각보다 떨지 않고 잘한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고요. 집에 가서 꼭 들어보고 댓글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간 것 같은데 아직 할 얘기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티키타카. 게스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깨르르 웃음이 터지는 사춘기 시절이라는 문구가 딱 생각나게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끝내기가 아쉬웠어요. 마지막으로 신청곡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저 드루브의 더블 테이크라는 노래예요. 그럼 신청곡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I could say I never dare to think about you in that way, but I would be lying. And I pretend I'm happy for you when you find some dude to take home. But I won't deny that in the midst of the crowds and the shapes in the clouds, I don't see nobody but you. In my rose-tinted dreams, wrinkled silk on my sheets, I don't see nobody but you. Boy, you got me hooked out to something. Who could say that they saw us coming? Tell me, do you feel the love? Spend a summer or a lifetime with me. Let me take you to the place of your dreams. Tell me, do you feel the love? I could say I never unzipped those blue Levi's inside my head, but that's far from the truth. Don't know what's come over me. It seems like yesterday when I said we'll be friends forever. Her constellations of stars, mules on city walls. I don't see nobody but you. You're
You're my vice, you're my muse. You're a 19th floor view. I don't see nobody but you. Boy, you got me hooked onto something. Who could say that they saw us coming? Tell me, do you feel that love? Spend a summer or a lifetime with me. Let me take you to the place of your dreams. Tell me, do you feel that love? Boy, you got me hooked onto something. Who could say that they saw us coming? Tell me, do you feel that love? Spend a summer or a lifetime with me. Let me take you to the place of your dreams. Tell me, do you feel that love? Do you fee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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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티키타카. 어른 고민은 아이들이, 아이들의 고민은 어른이 해결하는 이마탁도사. 어떤 고민이라도 해결해 드립니다. 이마탁도사 고민 들어볼까요? 닉네임 구리부리님 고민입니다. 방학이라 놀고 싶은데 엄마가 할 거 먼저 다 하고 놀라고 해요. 놀고만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건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달렸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자기 스스로가 그 후에 후폭풍을 감당하고도 만족을 했다 하면은 먼저 놀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 내가 이건 진짜 안 되겠어서 나는 이거 감당 못 하겠고 난 이거 만족도 못 하겠어. 혼나면은 내 마음을 너무 안 돼.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하면은 뭐 놀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노는 것도 좋긴 한데 숙제를 조금이라도 하고 좀 노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아예 그냥 믿음을 한번 줘서 숙제를 다 끝낸 다음에 어머니가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안 하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뿌듯함을 느껴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좀 계획적이게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 하던 거를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가 놀고 싶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런 거는 잡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습관에 들여놔야 해요. 그래야 커서 잘합니다, 스스로. 다음 고민이에요.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가 왜 삐졌는지 이야기도 안 해주고 쉽게 풀어지지 않아요. 친한 친구들도 다 겹쳐 있어서 더 속이 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화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 주셨어요.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 이후에 마음은 상대방의 몫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진심을 전하고 기다려도 결과는 내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고민자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선인 것 같네요. 긍정적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중간고사 때보다 성적이 살짝 떨어져서 불안해요. 계획적으로 효율성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마지막 고민 주셨습니다. 첫 번째, 플래너 사용하기. 두 번째, 학교 수업 잘 듣고 활용하기. 세 번째, 쉬는 시간 등 짜투리 시간 잘 이용하여 공부하기. 네 번째, 피곤할 땐 공부보단 약간의 휴식 후 공부하기. 위 네 가지 방법은 현재 전교 5등 안에 드는 고3 선배님의 공부 방법이었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까지 공부하거나 목표량을 과하게 잡지 말고 할 수 있을 만큼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만큼 미루지 말고 공부하기 도 있었습니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찾는 답을 알 것 같은데 그 답에 도달하기까지 긴가민가 하면서 먼 길을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동굴 속에 바로 당신이 찾는 보물이 있어요. 미국의 비교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의 명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이 찾는 답에 용기 내어 한 발 내딛어 볼까요? 그러면 아마 바로 당신이 찾는 답에 생각보다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들 또는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티키타카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마탁 도사로 신청해주세요. 신청하실 곳은 대구 파우초등학교 1층 달서강창 마을방송국의 두 코너 포스터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QR코드를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두 코너 모두 많은 신청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스마블이었습니다. 또 만나요.